언덕 위 엘리 아저씨 집. 그곳에 가면 행복이 넘칩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몸집이 큰 목수 아저씨를 만나는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저는 경쟁 속에 힘들어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현재의 부모, 미래의 부모들에게 자녀를 위한 그림책 한 권을 권해봅니다. 아동을 위한 그림책이지만 살아가는 동안 때로 상처받고 아파하며 고민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2030 세대는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과 주택 가격의 폭등, 코로나 팬데믹 등 불안한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 전전긍긍 스스로 위축되고 소외되며 나고자라는 좌절감을 갖기도 합니다. 열등감으로 자신이 무시받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나 우울에 빠지고 자신의 생각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한 채 진실하게 소통하지 못하는 초라하고 움츠러드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너는 단지 너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하단다라는 한 줄 문장이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 가슴이 뛰고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게 만듭니다. 웬믹이라는 작은 나무 사람들은 서로에게 금빛 별표나 잿빛 점표를 붙이며 하루를 보냅니다. 재주가 뛰어나거나 잘생긴 웬믹들은 항상 별표를 받았고 펀치넬로처럼 보잘것없는 웬믹들은 잿빛 점표를 받지요. 결국 많은 웬믹들에게 수많은 잿빛 점표를 받은 펀치넬로는 스스로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키가 작다고, 집안이 안 좋다고, 좋은 대학을 못 나왔다고 우리가 잿빛 점표를 받아야 할까요? 난 어쩔 수 없나 봐. 난 부족해. 난 뭐가 잘못됐어. 이렇듯 자신의 부정적 평가는 불행한 삶을 만드는 바탕이 됩니다.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니? 맨날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소리를 들으며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이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지요. 괜찮은 나와 미숙한 나를 직면하고 그 모두를 나로 인정하며 사랑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희망하며 작은 나무사람 펀치넬로의 이야기 너는 특별하단다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윈믹이라는 작은 나무 사람들이 있었어. 그들은 모두 엘리라는 목수 아저씨가 만들었지. 윈믹들은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며 살았어. 금빛 별표가 든 상자와 잿빛 점표가 든 상자를 들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이들마다 서로 별표나 점표를 붙이며 하루를 보냈지. 나뭇결이 매끄럽고 색이 잘 칠해진 윈믹들은 항상 별표를 받았어. 하지만 나뭇결이 거칠고 칠이 벗겨진 웬믹들은 늘 잿빛 점표를 받았지. 재주가 뛰어난 웬믹들도 별표를 받았어. 무거운 것을 번쩍 들어올릴 만큼 힘이 세거나 높은 상자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웬믹들, 어려운 단어를 줄줄 외거나 노래를 아름답게 부를 줄 아는 웬믹들에겐 앞다투어 별표가 붙었지. 온몸이 별표로 가득해서 번쩍거리는 웬믹도 있어. 별표를 받을 때마다 너무나 기분이 좋으니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하지만 웬믹들 중에는 재주가 없는 이들도 있었어. 그들은 언제나 잿빛 점표를 받았지. 펀치넬로도 그 중에 하나였어.
그는 남들처럼 높이 뛰어보려고 애를 썼지. 하지만 늘 넘어지고 말았지. 그러면 웬믹들이 달려들어 너도 나도 전표를 붙였어. 넘어져서 나무 몸에 상처라도 나면 더 많은 전표를 붙였고 왜 넘어졌는지 설명하려고 하면 말투가 우스꽝스럽다고 또다시 전표를 붙였어. 전표를 잔뜩 붙인 펀치넬로는 이제 밖에 나가기가 싫어졌어. 나갔다가 혹시 모자를 떨어뜨리거나 웅덩이에 발을 헛디기라도 하면 또 전표를 받을까봐 두려웠던 거야. 세상에 전표가 많이 붙어 있다고 덤으로 전표를 하나 더 붙이는 웬믹들까지 있었다니까? 전표를 많이 받을만 해. 웬믹들은 눈짓을 해가며 수군댔어. 펀치넬로는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다 보니 펀치넬로 스스로도 이렇게 말하게 되었어. 아무래도 난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어쩌다 밖에 나가도 펀치넬로는 전표가 많이 붙은 이들하고만 어울렸어. 왠지 그게 더 마음이 편했거든. 그런데 어느 날 펀치넬로는 우연히 어떤 웬믹을 만났어. 그녀는 지금 본 그 누구와도 달랐어. 그녀의 몸에는 별표도 전표도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깨끗한 나무일 뿐이었어. 그녀의 이름은 루시아였어. 루시아에게 웬믹들이 표를 붙이지 않았던 건 아니야. 그녀의 몸에 표가 붙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이는 루시아에게 전표가 하나도 없다고 칭찬하며 별표를 붙였고 어떤 이는 별표가 하나도 없다고 비웃으며 전표를 붙였어. 하지만 별표도 전표도 이내 떨어지고 말았던 거야. 나도 정말 저렇게 되고 싶어. 어떤 누가 주는 표시도 받고 싶지 않아. 펀치넬로는 루시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몸에는 어째서 표가 없느냐고 물었어. 별거 아니야. 난 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 것뿐이야. 엘리 아저씨라고? 그래, 목수 엘리 아저씨 말이야. 나는 아저씨한테 가서 함께 있다 오곤 해. 왜? 왜인지는 내가 직접 알아봐. 아저씨는 언덕 위에 계시거든. 그렇게 말하고 표가 하나도 붙어있지 않은 루시아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멀어져 갔어. 하지만 아저씨가 나를 만나보고 싶어 하실까? 펀치넬로가 소리쳤지만 루시아에겐 들리지 않았어. 펀치넬로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웬믹들이 서로에게 별표와 전표를 붙이느라 몰려다니는 것을 바라보았어. 저건 옳지 않아. 펀치넬로는 혼자 중얼거리고는 마침내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지. 펀치넬로는 좁은 길을 따라 언덕 위로 올라가 커다란 작업장 안으로 들어섰어. 모든 게 너무나 커서 펀치넬로의 나무 눈이 동그래졌지. 작업용 의자가 펀치넬로의 키만 했고 발돋움을 해야 겨우 보이는 작업대 위에는 팔 길이만한 망치가 놓여 있었어. 펀치넬로는 침을 꿀꺽 삼키고 몸을 돌렸어. 아무래도 그냥 집에 가야겠어. 바로 그 순간 펀치넬로의 귀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펀치넬로야? 깊고 힘있는 목소리였어. 펀치넬로는 발을 멈췄어. 펀치넬로야, 만나서 정말 반갑구나. 어디 내 모습을 한번 보자꾸나. 펀치넬로는 천천히 돌아서서 수염이 덥수룩하고 몸집이 큰 목수 아저씨를 바라보았어. 저를 아세요? 펀치넬로가 더듬거리며 물었어. 물론이지. 내가 널 만들었는걸. 만든 이는 몸을 숙여 펀치넬로를 들어서 작업대 위에 앉혔어. 그리고는 펀치넬로의 몸에 잔뜩 붙은 전표들을 찬찬히 보며 말했어. 나쁜 표를 많이 받았구나. 저도 이런 표를 받고 싶진 않았어요. 엘리 아저씨, 전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얘야, 내게 변명할 필요는 없단다. 나는 다른 웬믹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정말요? 물론이지. 너도 그럴 필요가 없단다. 누가 별표나 전표를 붙이는 거지? 그들도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일 뿐이란다. 펀치넬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난 내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제가요? 특별하다고요? 뭐가요? 저는 빨리 걷지도 못하고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해요. 제 몸은 여기저기 칠이 벗겨져 있고요. 이런 제가 당신에게 왜 특별하죠?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를 내려다보더니 커다란 손을 작은 어깨에 얹고 천천히 말했어.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펀치넬로를 엘리 아저씨처럼 자기를 만든 이 목수와 같은 표정으로 바라본 적은 없었어. 펀치넬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 날마다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몸에 표가 하나도 없는 웬믹 때문에 오게 되었어요. 알고 있단다. 루시아가 너에 대해 말해주었거든. 어째서 루시아의 몸에는 표가 붙지 않나요? 아저씨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어. 루시아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지. 그 표는 내가 붙어있게 하기 때문에 붙는 거란다. 뭐라고요? 그 표는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 거야. 내가 나의 사랑을 깊게 신뢰하면 할수록 너는 그 표들에 신경을 덜 쓰게 된단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저씨는 미소 지었어. 차차 알게 되겠지.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내 몸에는 표가 많이 붙어 있구나. 이제부터 날마다 나를 찾아오렴. 그러면 내가 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게 될 테니까.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를 들어올려 바닥에 내려주었어.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작은 나무 사람이 문 밖으로 나갈 때 엘리 아저씨가 말했어. 펀치넬로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바로 그 순간 펀치넬로의 몸에서 전표 하나가 땅으로 떨어졌어. 세상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특별해. 머리가 좋고 잘생겼고 똑똑하니까 말이야.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이기 때문에 특별하단다. 특별함에는 어떤 자격도 필요 없으며 너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하단다. 이 책에서 펀치넬로에게 잿빛 점표를 붙이는 어리석은 웬믹들은 어찌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들로 오만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다른 이들의 처지와 생각을 헤아리지 않은 채 자신의 방식과 뜻만을 강요하는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처럼요. 아니, 편견과 선입관의 잣대로 함부로 타인을 평가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겉만 보며 다른 사람에게 금빛 별표, 잿빛 점표를 붙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어쩌면 별표를 더 많이 붙이기 위해 혹은 점표가 붙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할지 걱정되고 두렵습니까?
나 자신이 한심해서 견딜 수 없어. 아무리 봐도 별 볼 일 없는 나. 여러분,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세요. 자존감은 당신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존중받지 못해 내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찰 때,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져 지치고 힘이 들 때, 펀치넬로가 엘리 목수 아저씨를 찾아가는 것처럼 내 곁에 이미 시작된 하느님의 나라를 발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때 우리 가슴에 달려있던 우울한 잿빛 점표는 나도 모르게 떨어져 나가고 행복한 일상이 되겠죠. 엘리 목수 아저씨가 펀치넬로를 기다린 것처럼 하느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토닥토닥 내 안에 내면 아이를 안아주세요. 온전한 나로 살아가세요. 루시아나 펀치넬로처럼 별표나 점표에서 자유롭게 긍정의 마음으로 희망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특별합니다.